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31살 여자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신혼 때는 맞춰가는 중이라 많이들 싸운다는데 저희는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둘도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다른 신혼부부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6년간 해외에서 생활을 했고 당시에 자연스레 얻게 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영어 특기자로 뽑히는 바람에 또래 친구들에 비해 대우가 좋았고 회사에서 입지도 나름 탄탄했습니다. 윗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고 항상 회사 내 큰 프로젝트가 새로 있으면 저를 먼저 찾으실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대로만 계속 있으면 진급도 수월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회사 다닐 수 있었어요. 저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아예 결혼식 올리고 난 뒤론 노골적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써야 할 때가 되기 전에는 커리어를 더 쌓고 싶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벌이가 나쁘지 않으니 집안일을 3일에 한 번 정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서 청소도 부탁하고 빨래도 부탁하면 될 것 같다고 난 계속 회사 다니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처음엔 남편과 돈을 반반씩 내고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셨고 그 비용을 남편과 반씩 부담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를 주로 부탁드렸고 저나 남편은 워낙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쯤 보통 집에 들어오면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저는 먹는 것을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 괜찮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 음식 먹다 말고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싶다. 하지만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 시간에 퇴근해서 저녁밥 차리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보고 집에서 살림하라 하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집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부르던 거 그만하고 300만 원에서 제가 청소하고 저녁밥 정도만 차려놓으면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제게 묻지 않겠다네요. 알뜰하게 살림하면 지금 받는 월급만큼은 못해도 소소하게나마 용돈벌이 할 수 있고 어차피 집에 있고 시간이 남으니 제 영어 실력을 이용해 부업이라도 하면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식당 하나와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영업자라 보니 한 달 소득이 일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왔어요. 회사를 다니면 제가 받는 월급이 세금 떼고 3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저도 남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회사 그만두고 살림을 하라고 하니 아까워서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 그만두고 안정적으로 내조를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아이 준비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 더 좋은 방향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했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깥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내조를 해주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건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가게 2개 운영하면서 바쁠 때는 밤에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하루 종일 일했고 그나마 요즘 조금 수익이 나는 거지 작년에는 버는 거 없이 까먹기만 해서 남편이 직원 적게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고생했던 것도 잘 알고 있죠. 저는 결국 남편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는 날에 회사 동료들이 정말 아쉬워하면서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할 정도였죠. 후임자를 뽑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다 해준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로 그날부터 제 통장에 300만 원씩 넣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격이 딱 부러지는 것을 좋아해서 전업주부를 하게 된다면 기왕 하는 거 살림을 엄청 잘하고 싶었어요. 요리도 그전까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가장 먼저 집 근처 요리학원부터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청소 빨래만 자주 해주고 출근할 때 아침 차려주고 퇴근하고 오면 저녁 차려달라고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전업주부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9시에 집에서 나가는 남편을 위해 매일 새로 지은 밥과 국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아침 먹는 사이에 출근할 때 입고 나갈 옷도 미리 준비해두고 매일 아파트 주차장까지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엔 아주 만족하면서 기분 좋게 출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집안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대청소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두 곳을 청소하고 나면 오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제서야 늦은 아침을 먹고 요리학원 갔다가 마트 들러서 장보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저녁밥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새로 밥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볶음 요리도 한 개, 찌개도 하나 끓였죠. 제가 준비한 저녁을 퇴근한 남편과 같이 먹고 둘이 잠깐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하루가 그렇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잘한다 싶을 정도로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생각보다 잘하니까 잔소리도 없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요리학원에서 배워오거나 인터넷을 찾아서 어떻게든 만들어 주었고 배달 음식이나 사 먹는 반찬 같은 건 웬만하면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 가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남편은 제게 주는 300만 원이 아까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는 살림의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큰 돈을 남겨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기껏해야 300만 원인데 그 돈에서 공과금 내고 마트에서 장보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커피값이나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조금 드릴 정도인데 남편은 그마저도 아까워하며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식탁이 이렇게 부실해? 평소에 식당에서 고기를 팔기 때문에 고기 반찬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식탁 위에 소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돼지고기 반찬을 올려도 저보고 돈 아끼려고 기껏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돼지를 먹이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낮에 집안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오늘 저녁에는 뭘 먹고 싶다고 문자로 알려줬는데 그 리스트가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대게, 어느 날은 꽃게탕, 또 어떤 날은 소갈비찜. 제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도 재료비만 몇만 원은 훌쩍 넘는 음식들을 매일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정집에서 매일 저녁을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차려놓고 먹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먹어대기 시작하니까 생활비 300에서 남는 돈은 아예 없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 하면서 제가 한 달 손에 남는 돈은 커피값이 고작이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부모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친구를 만나도 내가 밥을 사고 어딜 가도 당당했는데 남편이 주는 돈 받아쓰기 시작하니까 눈치 보느라 그러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남는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청소 상태를 가지고 타박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군대에 온 것도 아닌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얀 물티슈를 한 장 꺼내서 문틈이나 찬장 같은 곳을 훑어서 여기 먼지 나오는 것 좀 봐. 이런 거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전부 우리가 다 마시는 거야? 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빨래는 일부러 많이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건지 집에서 입는 티셔츠나 반바지도 하루 입으면 빨래통에 들어가 있고 출근하러 나가면서도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서 남편이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2벌 3벌의 빨래가 생겼습니다. 그나마 집에 제가 혼수로 해간 건조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 그게 없었으면 진작 화내고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니 슬슬 제가 이 집의 가정부로 있는 건지 이 사람의 아내로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형편이 안 된다며 만들 생각도 없고 나는 남편 밥 해주려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너무 회의감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스스로 감정이 쌓여가던 와중에 도저히 못 참고 폭발하게 되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남편이 앞으로 엄마 집안일 힘든 거 있으면 이 사람 불러다가 시켜.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 생활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언제든 편할 때 불러다 집안일도 시키고 부려 먹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 모임을 할 생각인데 그때 너가 와서 음식 좀 해주고 수발 좀 들어주면 되겠다. 라고 시어머니까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저는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하다하다 나를 자기 집 머슴으로 여기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성격 있는 사람이지만 시부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울 수는 없어서 그 자리가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잘해줬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냐고?
집안일 트집 잡는 건 내가 전업주부니까 참았는데 너네 엄마 머슴살이까지 하면서 살 이유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주면서 사람을 어디까지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난 바로 회사 복직할 거고 너랑 이혼하고 안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집안일 하란 이야기 안 할게. 이혼은 참아주라.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지만 이미 이 사람의 찌질한 밑바닥까지 봤기 때문에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었죠. 앞으로 알아서 300만 원 주고 청소 빨래 밥까지 차려주는 사람을 구해서 쓰던 알아서 하라 이야기하고 저는 다음날 짐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부장님께 전화했더니 안 그래도 제 후임으로 들어온 분이 회사 적응 못하고 그만둬서 아직 공석으로 있다더라고요. 빨리 돌아올수록 환영이라는 말에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 보내놨는데 아직까지 이혼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제게 애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밥 차려주고 챙겨줘야 할 사람 없으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번 일로 저는 전업주부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 스스로 일해서 돈 벌지 않으면 남편부터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